자,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해볼 거니까, 자, 앞부분, 자, 이산이랑 이런 거 잘 듣고, 자, 이 확률 변수 x라는 놈이, 자, 확률 변수 x라는 놈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자, x는 이제 크게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뉘죠. 그래서 이산은 셀 수 있는 거, 셀 수 있을 때 주로 이제 정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경우 주로 이제 실수자를 가릴 때 확률 변수라는 게 사건의 발생 횟수 이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자, 연속 확률 변수, 자, 확률 분포라는 용어, 자, 다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확률 분포라는 게 뭐라고요? 이 확률 변수 x하고 실제 확률 p 사이에, 자, 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나타내는 게 주로 표, 두 번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래프가 있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 조금 더 자, 할 거니까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제 셀 수 없는 거예요. 자, 셀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실수의 개념이어서 이제 표를 이용할 수는 없죠.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함수하고 이제 그래프를 비로소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개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x와 같이 자, 실수 확률 변수 x라는 놈이 자, 어떤 범위에서 모든 실수값 즉 셀 수가 없어요. 무한계가 나오는 거야. 셀 수 없을 때를 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산의 반대 개념이죠. 이산의 반대 개념이고,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하고 자, 요 확률 분포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일단 셀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로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얘는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라는 게 나오죠. 뭐 이건 간단하게 뭐 참고로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크게 알 필요는 없고 바로 넘어가게 되면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이 나와. 자,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제 쭉 가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할 거고, 자, 여기 나오네. 그래서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자,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랑 구별해야 되느냐? 이산에서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썼어요? 이산에서는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썼죠.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시험에 이 질량 함수를 직접 쓰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밀도 함수를 쓰라고 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자, 확률 변수 x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산은 셀 수 있는 거, 자, 함수를 나타낼 때는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연속은 셀 수 없어서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확률, 자,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표현해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용어를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자, 첫 번째 조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두 번째 조건이 핵심인데,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반드시 넓이가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확률 밀도 함수의 이 성질을 좀 물어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 자, fx라고 하는 놈은, 자, 이게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어디에 있다?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이 넓이는 1, 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다 만족을 시키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정확하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얘는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우리가 비로소 하는데, 첫 번째 fx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핵심인데 바로 넓이가 무조건 얼마여야 돼? 무조건 넓이는 1이다. 얘가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실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
자, 실제 확률은 자, 넓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곧 넓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자, 구체적인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예제 2번 나오죠. 자,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0에서 2입니다. 근데 확률 밀도함수라고 나왔죠. 밀도함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넓이는 얼마다? 무조건 넓이는 1입니다. 이게 넓이는 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확률 밀도함수가 비로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0에서 2까지니까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y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자, 이 구간에서 자, x에다 0 대입하면 2k이고 x에다 2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아마 요렇게 그려지겠죠. 2를 대입하면 0이고 0을 대입하면 얘가 2k.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고 조건은 뭐라고요? 요 부분의 넓이가 0에서 2까지 요 부분의 넓이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넓이가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넓이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돼? 2분의 1에 자, 밑변이 2, 높이는 2k죠? 요 놈이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니까 k 값은 얼마? 2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k의 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언급을 했죠. 실제 확률은 곧 뭐가 되냐면 넓이가 곧 확률이 됩니다. 자, 넓이가 곧 확률이 되니까 우리는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실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2분의 1하고 1. 자, 1은 대충 여기 있을 거고 1은 여기에 있을 거고 2분의 1은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절반이니까 이게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부분에 뭐가 된다? 요 부분에 넓이가 곧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구체적인 값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넓이가 곧 뭐가 된다? 넓이가 곧 그 부분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k가 2분의 1이 있으면 얘가 1이겠죠? 자, 1이 되면 결국 이 부분의 넓이니까 자, 우리 얘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닮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요 길이가 1이면 당연히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될 거고 또 절반이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은 4분의 1, 2분의 1, 높이도 2분의 1이 되니까 자, 넓이, 자, 확률, 요 확률이죠. 자, 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에 자, 아랫변 4분의 1 더하기 윗변은 잠깐만 8 2분의 1이고 얘가 더 커야 되죠. (4분의 1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4분의 1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자, 얘는 아마 4분의 3이 되겠죠. 닮음에 의해서. 왜냐면 얘가 1대1이잖아. 1대1이니까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 절반이 돼야 되니까 사실 요놈의 잠깐 4분의 3이 맞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어서 넓이는 자, 이게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당연히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에 계산하면 넓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하고 같으므로 자, 넓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3입니다. 함수 구할 필요 없이 닮음을 써도 돼요. 닮음을 써도 얘는 당연히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사실 얘 절반으로 따지게 되면 얘는 4분의 2고 얘는 4분의 4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4분의 3이 되겠죠. 함수식 구해도 되지만 그래서 자, 똑같은 문제 얘 나와서 k의 값은 넓이가 1이라는 거 해보고 자,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라는 놈이 3분 이상이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게 곧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정조건을 이용한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는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산 이거는 뭐 예전에 다 했던 거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부법 워낙 중요합니다. 이건 다 이산 있고 이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복습한다라고 생각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 여기는 뭐 큰 수의 법칙은 필요 없습니다. 큰 수의 법칙은 필요 없어서 자, 여기 이제 소단원 확인 문제 좀 연습해보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 확률 질량 함수인데 자, 얘는 결국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45번 시행을 해서 이게 시행 횟수죠. 그러니까 n은 45란 뜻이고 3분의 1의 x번이 되었으니까 우리 자, 확률 p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함수가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거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는 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고 확률 질량 함수나 자, 이항분포에 대한 개념을 따르죠. 이항분포. 그래서 이항분포 b는 자, n, p 얘를 따른다라고 보니까 자, 얘는 결국 n이 얼마예요? 45고 p가 3분의 1이니까 요 1번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산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얼마를 따른다? 45, 3분의 1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균은 NP가 될 거고 분산은 NPQ가 된다고 공식 외웠죠. 이거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모르면. 그 다음에 얘도 이제 5명을 뽑았을 때 4명 이상이니까 확률 변수 X가 4일 때랑 확률 변수 X가 5일 때 실제 확률 이거 구하면 되겠죠.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을 40%가 차량이 되니까 확률은 얼마란 얘기예요? 100분의 40이니까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고 60대란 얘기는 시행 횟수 n이 60이다 이런 뜻이야. 역시 이거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좀 별표를 쳐놓고 여기까지는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일단 이항분포에 대한 개념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규분포입니다. 이 정규분포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규분포는 자,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 크게 확률 변수 x라는 놈이 자, 몇 가지로 나뉘냐면 크게 자, 이산으로 나뉘고 자,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산 확률 변수는 자, 확률 변수 이 확률 분포 중에서도 자, 이 확률 분포 중에서도 자, 첫 번째가 표였고 두 번째가 함수였고 세 번째가 그래프에서 이제 위에서 다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 자질구리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거 제외하고 이산 확률 변수는 크게 확률 질량 함수 그 다음에 이항분포입니다. n, p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나 이항분포가 나오면 걔는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 자, 우리 방금 배웠죠. 확률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자, 얘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뭘 의미하죠? X축보다 두 가지 조건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얘는 뭐 거의 다 만족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게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 곧 넓이입니다. 넓이가 곧 확률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정규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규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규분포를 나타내요. 이게 정규분포. 그래서 단순하게 자, 이분법화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확률 질량 함수나 이항분포가 나오면 걔는 이산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이고 연속 확률 변수 셀 수 없어 자, 실수죠. 얘가 나오면 확률 밀도 함수나 정규분포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이 돼. 이분법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규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 우리 키 또는 몸무게 또는 뭐 학교 성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보면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어때요? 아무래도 자, 우리 예전에 도수분포표라고 이렇게 해서
막대기로 나타내는 표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다 보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은 자, 평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평균 주변에 제일 많이 몰려 있고 0점짜리 100점짜리 아주 잘하는 애, 아주 못하는 애들 아주 좀 소수로 이렇게 몰려 있죠. 소수로. 그러니까 결국 자, 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자료들은 어때요?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주변에 가장 많은 자, 자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쪽 주변에 몰려 있겠죠. 그래서 얘를 자,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렇게 생긴 형태의 모양을 따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거를 우리가 평균값, 그래서 이제 m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배웠죠? ex가 평균이었고 얘는 m, 그래서 평균, 그 다음에 기대값 다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m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m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놈이 가장 많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아무래도 자, 많이 자료들이 몰려 있을 거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갈수록 사람들의 수들은 어때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형태가 자,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대칭형 종 모양이다, 이런 모양을 띱니다. 대칭형 종 모양의 형태를 띨 거예요. 그래서 뭐 키도 그렇고 아무래도 평균이 170이다 하게 되면 170 주변에 뭐 이런 주변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겠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성적도 마찬가지고 뭐 재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 주변에 제일 많이 몰려 있는 요런 대칭형 종 모양의 형태를 띱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뭐 강수량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렇게 자, 일반적인 현상에서 나타내는 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 범위에서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즉 자료를 모아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겁니다. 좌우 대칭인 곡선. 그래서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에 똑같은 개념이죠. 이 주변에 가장 많은 자료들이 몰려 있고 멀어질수록 이제 자료들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죠. 자료들의 수는. 그래서 이렇게 자, 실수값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겠죠.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에 자,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복잡한 식 나와 있습니다.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이 방금 얘기했죠. 무슨 모양이라고요? 이 모양이 대칭형 종 모양이죠. 요 놈의 함수가 y는 fx가 되고 얘를 우리가 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칭형 종 모양 있죠. 이 대칭형 종 모양의 형태,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하게 되면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돼서 요 함수식이 바로 얘가 됩니다. 얘가 이 복잡한 식 있죠. 요 복잡한 식, 요 복잡한 식이 바로 이 대칭형 종모양이 나타내는 함수식이야. 근데 막 이상한 거 나오잖아. 막 시그마 나오고 뭐 이 무리수이 나오고, 이게 이과에서 배우는 건데 얘를 외우라고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대칭형 종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는 요런 모양, 이 모양 자체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분포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대칭형 종 모양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 확률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는 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평균, 콤마, 표편의 표준 편차의 제곱을 항상 물결 표시 따른다.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정규분포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대칭형 종 모양의 형태이죠. 요 상태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해. 그리고 어떻게 나타낸다? x 물결 표시, 자, n의 평균, 콤마, 표준 편차의 제곱. 이게 분산익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표편의 제곱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 x의 확률 분포, 뭐라고? 대칭형 종 모양의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고 기호로는
얘로 나타내는데 얘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평균, 콤마,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르는 n값이다. 그래서 나중에 x 화살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죠. 이때 확률 변수 x는 연속 확률 변수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생긴 대칭형 종 모양 형태 자체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우리 대칭형 종 모양의 요 상태가 바로 정규 분포죠. 그러면 이제 이 대칭형 종 모양이 y는 fx라고 하고 이 fx는 이렇게 거다란 외울 필요는 없는 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인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게 대칭형 종 모양의 형태죠. 근데 이 상태가 뭐라고? 정규 분포였잖아.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느냐? 정규 분포 곡선이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형 종 모양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첫 번째.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정규 분포 곡선이 되고 이 한가운데의 값은 뭐가 되냐면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자, x축보다 위쪽에 있다 만족시켰죠? 그 다음에 넓이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넓이가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 x축이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결국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죠? 그럼 당연히 이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 얘는 0.5가 됩니다.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확률을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있죠. 이 대칭형 모양 요렇게 나와 있는 요 대칭형 종 모양이 바로 정규 분포 상태고 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도 하죠. 근데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x는 평균이죠. 얘에 대해서 대칭인 대칭형 종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 즉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곡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뭐냐?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죠. 왜?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대칭형 종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평균입니다. m. m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m이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죠? 이게 y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원래 y축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냥 안 그리는 것 뿐입니다. 안 그리는 것 뿐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x축은 점근선. 그러니까 얘가 만나지는 않고 쭉 뻗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는 1입니다.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범위 내에서는 넓이가 1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일정할 때, 표편이 일정할 때 얘는 그래프를 조금 더,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프를 조금 더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문제 1번이니까 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강의는 좀 듣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테니까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